이번 시간은 제9강 행정 절차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편제상은 바로 제3편 행정과정이 규율입니다. 규율로 나오는데 특히 사전적 행정구제 제도로서 이 행정 절차가 나옵니다. 보통 편제는 이렇게 행정과정이 규율로서 이제 3편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5편 행정구제법에서 사전구제 제도로서 행정 절차를 갖다가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전구제 제도로서 행정과정의 규율, 제2편 행정작용과 관련돼서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보통 시험에서는 그 행정 절차에 관해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한 문제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 절차의 이론을 보도록 하죠. 먼저 그 개념 광의와 이제 협의가 있는데, 현행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 협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광의는 한번 받으시고요. 광의는 뭐 보시면 행정입법 절차, 행정처분 절차, 강제 절차, 행정심판 절차, 행정계획 확정 절차, 행정계약 절차, 행정처벌 절차를 모두 포함하죠. 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이 협의 행정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 협의를 보도록 하죠. 행정기관이 제1차적인 행정권 행사 과정을 규율하는 절차, 즉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한 제1차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들은 일련의 사전 절차적 규율을 의미한다. 보통 행정절차라면 이 협의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행정청이요, 이 갑이라는 사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라고 할 때, 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절차, 영업허가 철회 처분 절차를 하기에 앞서, 자,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자, 불이익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자, 불이익처분 절차고요. 여기에 수익적 처분 절차와 불이익처분 절차에 공통되는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이유 제시, 이유 부기를 해야 돼요. 자, 당신은 이런 이런 법 위반 사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당신한테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또는 영업허가 철회 처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사전 절차로서 이유 제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필요해요.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청문이나 공청회 또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이유 제시라든지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런 걸 하는 사전적 절차, 사전 절차적 기회를 의미합니다. 자, 행정절차의 필요성 보시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쭉 나오죠. 특히 이거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 사법적 구제의 보완입니다. 보완을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의 필요성, 신속성은 아니죠. 행정의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그만큼 완화해야죠. 행정절차가 이게 엄격할수록 행정의 신속성은 떨어집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행정의 신속성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자, 그럼 행정절차는 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 이 제도의 기원을 보면 먼저 영미법 개혁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행정절차, 즉 영국은 영미법계는 공사법 1원론, 대륙법계는 공사법 2원론이죠. 영미법계는 그 법체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법체계. 네, 보통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의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모두 보통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 대륙법계의 공법 요소인 그 행정법이죠. 요거는 이렇게 그 보통법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영미법계는 불문법 국가입니다.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행정법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행정위원회, 그렇죠? 영미법계의 행정위원회의 제도를 통해서 이 행정위원회는
준입법적 권한, 준사법적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 권한은 있고 여기다 준입법적 권한과 준사법적 권한이 있어요. 준입법적 권한을 통해서 성문법을 통해서 행정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문법을 만들고 이것은 보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대륙법계의 공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또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법에 보면 그 자연적 정의 원칙이 있어요. 자연적 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은 법의 지배 원리에서 보통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자연적 정의 내용은 편견 배제 원리와 쌍방 청문 청문 제도이다. 이것이 시험 지문에 나와요. 편견 배제 원리, 쌍방 청문 제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 자연적 정의 원칙의 내용입니다. 시험 지문에서 가끔씩 나와요. 편견 배제 원리, 쌍방 청문 제도.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자연적 정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발전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행정 절차는 미 연방 헌법 제5조 상위 적법 절차 조항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 절차는 영미제도예요. 영미제도입니다. 이것이 대륙법계 독일에 개수됐고 또 우리나라에도 개수된 겁니다. 자, 행정 절차의 내용 보시면 사전 통지, 그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우리 보시면 청문회 앞서서 청문회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맞죠? 예, 통지. 우리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 공중, 통지, 수리설, 통지에 해당됩니다. 자, 사전 통지의 시한은 보시면 여기, 그렇죠? 예, 쭉 한번 내용 보시고. 보통 여러분들 청문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절차법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청문 보시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예요. 우리 행정절차법 제2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청문의 형태 보시면 정식 청문과 약식 청문, 진술형 청문과 사실심령 청문, 공개 청문과 비공개 청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행정자치법상의 청문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식 청문이고 비공개 청문이에요. 법 구조상 보면. 네, 비공개 청문입니다. 왜 비공개 청문인가 하면, 우리 행정자치법은요, 불이익 처분할 때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정치로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청문이나 공청회 같은 경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청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문은 그래서 비공개 청문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청문. 아시겠죠? 이것이, 그죠? 비공개 청문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심령 청문이냐, 진술형 청문이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사실심령 청문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진술형 청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심령 청문인지, 그 다음에 진술형 청문인지 학설 대립이 있다.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이거죠. 요것만 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정 이의 제시. 행정청은 청문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이유제시의 의의,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유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사실적 근거를 명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관습상, 관례상 이유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유제시의 필요성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쭉 읽어보세요. 자, 불이익처분이죠. 자, 중요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하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이유제시는 수익적 처분이든 불이익적 처분이든 공통적으로 이유제시, 이유부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시험 잘 나옵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이유제시 법적 근거 있죠?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이유제시를 하도록 개별법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은 이와 같이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도 이유제시 규정이 있고, 또 각 개별법에서 그 특별 규정으로서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 그 징계 처분할 때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보해 줘야 돼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유제시 정도 중요하죠. 이거 이유제시는 단순히 처분이 근거가 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당해 처분과의 관계가 적시되어야 한다. 영업적인 처분을 하는데 그 법 위반 사실과 그 법적 근거와 그 법적 근거의 위반 사실 적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유제시 취유, 우리 행정행위 하자의 취유에서 배우셨어요. 그죠? 보시면 요 내용을 쭉 봐보세요. 자, 잠깐 요거 좀 보고 갈까요? 이유제시 취유, 이유제시의 의의가 쟁송제기 편의에 있다고 보아서 흠의 취유를 인정하는 기내와 이유제시의 의의가 행정청의 판단을 신중, 합리적으로 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아 흠의 취유를 인정하지 않는 기내의 대립이다. 지금 현재 이유제시 취유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 흠의 취유를 인정하는 기내, 이것이 다우설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인데,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7급에서도 그거 나왔어요. 7급에서도 9급에서도 헌법적 근거가 나왔습니다. 자,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직접 헌법에서 구할 수 있는지, 즉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유제시가 없는 행정처분을 헌법을 근거로 하여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학설을 보면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직접 헌법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다만 그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자, 적법 절차 근거설 다우설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먼저 헌법 원리 근거설과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이죠. 요걸 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적법 절차 조항 근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 조항은 형사 사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 민사, 형사, 행정 중에서 형사 사건에 관한 사법 절차,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에 입법 절차 및 행정 절차까지도 포함한다는 확대 적용설. 즉,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 절차 조항에서 찾는 개념입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한번. 결정에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죠? 헌법과 대법원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상의 적법 절차 조항을 행정 절차에 대한 직접 구성력이 있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이다. 이게 지금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행정 절차의 하자 봐보세요. 이거 행정의 하자와 이론이 똑같아요. 자, 보시면 청문이나 이유제시 등을 결의한 행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그 정도는 무효사유인가 취소사유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행정행위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점 그 내용인데, 문제점 내용이에요. 우리가 행정행위 하자론에서, 하자는 유유유권 관계돼서, 그 하자가 있는 겁니다. 행정행위 유유유권에 하자가 있으면 이 행정행위를 위법으로 만듭니다. 위법으로 만드는데, 위법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 실정법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행위 하자에서 배우신 바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데 이때 중대 명백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중대하고 그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이면 취소. 둘 중에 하나죠. 중대성 또는 명백성. 이 둘 중에 하나면 취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대 명백설은 우리 학설 중에서 무효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학설이에요. 통설 판례죠. 그래서 거의 다 우리 행정이 하자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취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행정행위 하자에서 우리가 배울 때 행정행위 하자에서 하자가 인정되는 하자는 보세요. 유유유권에서 주체상의 요건, 내용상의 요건, 형식상의 요건, 절차상의 요건이 있어요. 이때 주체, 내용, 형식은 문제가 없어요. 이 절차상의 하자, 이게 문제되는데 절차상의 요건의 하자도 주체, 내용, 형식상의 하자에 대해서 독립한 위법사유가 되는가? 다우설 판례가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 절차상 요건에 관한 하자, 유효요건 중에서 절차상 요건에 관한 하자도 주체, 내용, 형식상의 하자는 독립돼서 별도의 독립한 하자로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잖아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잖아요. 어떤 청문을 결의했다. 공청회를 결의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청소년에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다 적발돼가지고 어떤 사업 영업허가가 취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대단히 그 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생략해서 하지 않아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그 대단히 프로젝트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차상의 하자 있죠? 그러면 행정청은요. 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대단히 프로젝트에서 어떤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판결 받죠. 취소 판결 받아서 무효화시키면 이때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 적법 절차 요건을 갖춰서 하면 사업 시행 인가,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 과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서 과연 취소성을 인정할 실익이 있느냐. 다시 그 하자를 이유로 해서 취소 판결 받으면 다시 돌아가서 적법 요건을 갖춘 그 절차상 적법 요건을 갖춰서 다시 진행시키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다우설 판례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인정되고 그리고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결론은 뭐냐? 자, 그 다음.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명문의 규정대로 하겠지만 보세요. 성문 1번. 절차상의 효과에 관한 실제법상의 일반적 규정은 없어요. 절차상의 하자의 효과에 대해서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에서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이때 우리 그 공무원들은 반드시 소청 전치주의, 특별행정심판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 전치주의에서 소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소청 사건을 갖다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국가공무법에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학설, 적극설은 긍정설이에요.
적극설, 다우설이고 독자적 위법 사유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판례는 재량행위는 물론이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된다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나와 있죠? 특히 디귿번 판례는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결의한 하자는 위법 사유로 보지만 훈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결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하여튼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결의한 하자는 위법 사유로 보지만 위법 사유 중에서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취소로 봅니다. 근데 훈령은 행정규칙이죠. 법규성 없죠. 훈령상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결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 예외적인 판례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위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취소는 안 봐요. 요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 이어서 실정법의 태도, 행정승법 보세요. 행정승법 제30조 제3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에게 재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우리 행정승법은 적극설 입장이다. 그렇죠? 우리 행정승법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취소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우리 행정절차법 볼까요? 니은번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게 뭐예요? 불이익처분이에요. 이렇게 불이익처분으로 시험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청문이나 공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 꼭 해놓으셔야 돼요. 보세요. 취소, 절차상 하자.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 절차의 하자의 치유,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되 제한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한다. 이거 다 우리 행정이 하자론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복귀해 볼까요? 자, 우리 절차상 하자. 여러분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경미한 절차상, 형식상의 하자 치유만 인정하고 내용상의 하자 치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언급했고 배우셨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론이 행정쟁송 제2전 시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만 치유가 인정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다우설과 같은 입장이에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입니다. 자, 이어서 행정절차법의 주요한 내용을 좀 봐볼까요? 자, 보시면 개관, 행정절차법의 제정 배경, 국민을 단순히 행정객체로만 파악하던 전제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한 반성 내지 비판을 통한 행정절차에 대한 이론이 정립에 의해서 지정되었다. 자, 구성과 특징 봐볼까요? 자, 구성 전 8장, 즉 총칙, 자, 중요합니다. 처분, 신고. 이 처분은 행정행위예요. 자, 우리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을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바로 실제법적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 현재 다우설입니다. 그 처분. 판례는 행정행위 처분. 그죠? 관례적으로. 이것은 법률 실정법상 용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문상 용어도 아닌 행정처분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복귀해 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신고. 이 신고는 뭐예요?
우리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완결적 신고, 그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상 입법에서 예고에 대해서, 입법 예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 지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 참여의 확대가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측과 56개의 조문, 그리고 부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잘 나와요. 다시 한번. 행정상 확약이 있나요? 없죠. 공법상 계약이 있나요? 없어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점 나왔죠? 행정계획 확정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상 확약 등 규정이 미비. 청문회만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인정하여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여러분들, 의견 청취에서 청문, 공청회 의견 지출이 있는데 청문회만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너무 좁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의 내용, 법조문 참조해서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총칙에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거 잘 나오니까.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 투명성 원칙이죠, 이거. 투명성. 신의 성실 및 신의 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투명성 원칙. 이 세 가지가 행정절차법 전체의 행정절차법 전체에 대한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투명성 원칙, 이 세 가지가 행정절차법 전체의 법의 일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여러분들,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보시면 적필상, 최소침해 원칙이죠. 여러분들, 최소침해 원칙, 비례 원칙은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지도의 원칙.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실정법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은 법률이죠. 실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실정법 해석학이 최종적인 유권 해석기관인 법원회에서 어떤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상적이고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법 해석이 따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실정법이 그만큼 중요해서 항상 어떤 시험이든 법조문을 꼭 물어봐요. 법조문은 평소에 시간 내셔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례 원칙 같은 경우, 최소침해 원칙이죠. 이것이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3번 나왔습니다. 법조문 묻는 문제였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송달 이쪽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송달 부분. 특히 송달이 효력 발생 요건이죠. 송달에서 송달이 효력 발생 및 기간.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특히 시간, 우리 기간 있죠. 며칠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 자, 여러분들 그 송달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제 특정됐을 때, 여러분들 뭐 교보라든지, 그죠? 교보는 직접 주는 거예요. 또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요즘 발전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공고가 있어요. 송달에서 원칙적으로 교보라든지 우편, 인터넷에 의한 거 말고도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그죠? 또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합니다. 특히 공고 후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그 규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목차가 좀 잘못됐어요. 목차 잘못됐고, 이 목차를 이렇게 좀 수정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수익적 처분 절차. 이렇게.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 절차.
이렇게 목차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예. 먼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 지문에서는 법조문에 의한다면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수익적 처분 절차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 절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조문, 실정법상 법조문에 의한다면 이런 거죠. 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이렇게 나오면 불이익 처분임을 갖다가 금방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용어를 다 대치시킬 수 있는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 처분의 방식 이거 잘 나와요. 처분의 이유 제시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죠. 그 다음에 처분의 정정, 고지 특히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이익 절차에만 적용되는 거 있죠. 자, 행정처분이 사전통지. 자, 사전통지. 그 다음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갖다가 의견 청취 제도로 많이 나옵니다. 의견 청취 제도. 이렇게. 사전통지 제도, 의견 청취 제도.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 절차에만 적용되는 규정. 그래서, 처분이 사전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제도로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보통 반드시 하면 틀린 지문이지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맞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다시 한번 수익적 처분 절차에만 적용되는 규정. 처분의 신청. 자, 처분 신청에도 항목차사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스트럭처, 그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이제 법조문은 처분의 의의 또 나오잖아요. 처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처분의 신청. 이건 어디에 신청돼요? 그렇죠? 예, 처분의 신청. 수익적 처분 절차에만 적용되는 규정.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리 기간. 그죠? 이 두 가지는 수익적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죠. 예. 그 다음에 처분 기준. 이 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는 뭐예요, 이건? 이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수익적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 절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그 다음에 처분이 사전 통지죠. 이거 어때요? 이거는 처분이 사전 통지는 불이익 처분 절차의 특이한 규정이죠. 이렇게 그 예외도 좀 체크하고 처분이 이유 제시는 어때요? 이거 처분의 방식, 처분 내용이 정정. 요거는 공통적으로 그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사항이 고지, 이 불복고지 제도예요. 우리 그죠. 자, 우리 행정심판사항에 불복고지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청취. 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보충적 수단.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청문이나 공청회 의견 제출을 보시고, 여기 통제 시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청문은 개최 10일 전까지,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의견 제출은 처분 전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 열람 청구는 어디에만 인정된다고요?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여기죠. 청문회만 인정되고 있죠? 이렇게 받으시고. 자, 신고 절차, 그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자기 완결적, 자체 완성적 신고만 기준되어 있습니다. 예, 행정상 입법 예고, 이 기간 보셔야 돼요. 행정상 입법 예고 기간, 법령 등은 40일이에요.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런 거, 우리 기간과 관계된 거. 행정 예고, 행정 지도. 자, 우리 행정 절차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서 배우시는 정보 공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예, 정보공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 봤고, 잠깐 앞에서 잠깐 좀 더 볼 거 있는데, 이 내용 보셨고, 특징 및 문제점에서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행정절차법이 실체적 규정도 다수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처분이 정정, 행정지도에 관한 일부 실체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절차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서 잘 나온 지문이에요. 독일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 규정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내용 다시 한번 여기 요거 잘 나와요. 행정계획 확정 절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법상 계약 절차, 행정조사 절차, 행정강제 절차, 행정상 확약 절차, 절차하자와 그 치유 등은 행정절차법이 없어요. 학설과 판례에 맡겨주세요. 특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 사전 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불이익 처분 시 의견 청취 절차로서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또 불이익 처분 시 청문 절차에 한하여 문서 일람 복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요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잘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구강 요거까지 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